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주인공부터 만나볼까요? 시계 수리하고 있는 황하승입니다. 네, 아주 간략하게 네. 본인 소개를 해주신 시계 수리하고 있는 황하승 시계 수리 기사라고 기사라고 합니까? 네. 옛날에는 시계방이라는 그 공간이 참 상가마다 있을 정도로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요즘에는 시계방을 찾는 일 자체가 좀 어려워졌고 네. 이 시계 수리 기사 이런 직업 되게 오랜만에 만나본다 싶거든요. 네, 맞아요. 점점 이 고가의 시계가 아니면 수리해서 쓰는 경우가 많지 않고요. 또 그리고 요즘에는 휴대전화 연결된 전자시계 많이 착용하면서 이런 시계를 착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스마트워치 같은 네, 것들을 맞아요. 많이 쓰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계방도 사라지고 시계 수리 기사도 줄었습니다. 오늘 제가 만난 황하승 기사는요. 시계를 만진 지 다 50년 된다고 해요. 50년이요? 네, 맞습니다.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건강이 나빠지면서 이 학업을 이어갈 수 없어서 신청 조건에 맞는 이 시계 수리를 배우게 됐다고 합니다. 네, 어린 나이에 꽤나 일찍 시작한 시계 수리. 네. 예전에는 그런 손기술을 배워야 되니까 이 배우는 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흔히 말해서 맨땅의 헤딩이라고 하는데요. 17살 용기로 진짜 무조건 시계방의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그냥 저 무조건 배우고 찾아가서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맞아요. 저 배우고 싶습니다. 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했다고 해요. 열정. 네. 근데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선배들 그 기사들 하는 기술을 어깨 너머로 배웠다고 해요. 아하. 그렇다 보니까 남들보다 더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더 눈치 빠르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보수도 받지 못한 채 기술을 배워야 하는 목표로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이제 배우는 것이 있지 않았고 옛날에는 이제 시계방에 가서 심부름 해주고 잘못하면 맞아가면서 점심시간을 기회를 해서 돌아다녔죠. 그러면은 점심시간에는 꼬마가 있는 집은 반드시 꼬마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없는 집에 가면 꼬마가 없어. 예, 그러면서 이제 내가 좀 기술 좀 배우고 싶은데 배울 수 없느냐고 들어가서 배우기도 하고 무보수 그게 뭐 그때 당시 돈 10,000원 쉬는 날 한 달에 한 2차례 쉬는데 돈 10,000원씩 주면 그거 월급이 어깨 넘어 배운 거죠. 이렇게 세심하게 가르쳐 주면 좋겠지만 이렇게 알려주면은 익숙해지면은 나가버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알려주는 거야. 오래 데리고 있으려고. 네. 꼬마가 뭐예요? 꼬마가 조수예요. 시계를 네. 옆에 수리하는데 도와주는 조수인데 네. 그 꼬마가 없는 집에 가야 본인이 배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집만을 골라 다녔다. 점심시간에 주인보다는 꼬마가 좀 지키고 있잖아요. 보조들이요. 그래서 그 조수들이 있는 집은 가지 않고 없는 집을 골라서 배우러 간 배우고 온 거예요. 네. 그렇군요. 이 시계 수리라는 일, 전자식이 아니라 그냥 기계식, 우리 아날로그 시계 수리를 맞아요. 말할 텐데 작은 손목 시계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우리가 언뜻 해도 굉장히 작고 많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런 부품들을 다루려면은 작업도 굉장히 세심해야 되고 또 집중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황하승 기사는요, 이 시계 수리를 초정밀 작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작업하는 동안요, 작은 먼지 하나로 들어가면 시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정도로 이 먼지 하나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해요. 또 작은 손목시계 안에 수십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 만큼 세밀하고 집중력이 필요한데 한 번 작업 시작하면요, 이 수리가 끝날 때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요. 초정밀이죠. 초정밀. 시계에 대한 정밀도가 높아야 되고 먼지 하나라도 들어가면은 수리한 거에 다 헛것이 돼버리죠. 근데 또 우리는 또 적합했던 것 같아요. 내가 만져야 되는 일 중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은 배고픔을 모르고 일을 해버려요. 시계 일이 그래요. 하다가 중단해 놓으면 사고가 생겨. 부속이 없어진다든가 일을 잡으면 마무리를 해버려요. 예전에는 기계치계니까 전부 다 분해 소재 하면은 그 부속이 뭐 20개면 20개, 뭐 30개면 30개 일일이 그걸 다 씻어서 기름에다 씻어서
다시 기름을 쳐서 조립을 하고 해야 되니까 시간이 꽤 걸리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아니면 좀 시간이 더 걸리면 한 2시간도 걸리고. 우리 몸의 지체를 쓰면 쓴 만큼 힘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눈이 금방 망가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중간에 약간 알람 소리 같은 건 네, 시계빵이라서 시계가 울리더라고요. 네. 정각이었나 봐요. 네, 맞아요. 현장 소리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는 그 부위가 오히려 좀 튼튼해진다. 그 네. 근육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맞아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시계를 수리하는 게 업이기 때문에 죽어있던 시계의 초침이 다시 째깍째깍 움직이기 시작할 때 가장 보람을 느끼시겠죠,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기계식의 경우에는요, 예전에는 지금은 뭐 부품들이 나오는데 예전에는 그런 없었대요. 그래서 없는 부품을 기존에 갖고 있던 뭐 썼던 그 부품들 가지고 새로 만드는 거예요.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부품이 정말 세밀하게 0.1mm 1mm 완전 작게. 완전 이거를 딱 넣었을 때 초침이 움직이면 그때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부속이 안 나오니까 아주 자그마한 그 부속 하나 기아가 나가면은 시계가 못 돌아가거든요. 톱니바퀴로 이렇게 이어서 해야 되는데 톱니가 나간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그것을 다른 부속에서 찾아가지고 거기를 빼가지고 여기다 심은 작업. 그게 바로 기술이죠. 그 홈을 파가지고 홈에 들어갈 정도로 기아를 깎아서 넣는 거예요. 기공사들보다 더해요. 0.1mm 막 이런 거지. 그렇게 해서 시계를 완성시켜 놓으면 그 쾌감. 그러니까 그 자그마한 그 톱니바퀴 빼가지고 이빨 휘은 것처럼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불가능이 없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저건 만지면 되는 거야 하는 거. 네, 이런 일을 50년 가까이 해 오신 장인이십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시계를 수리하는 손님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을 것 같고 네. 또 이 시계 수리 기사라는 직업을 꿈꾸는 사람이 많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시계 수리에 애정이 깊은 만큼 앞으로의 걱정도 크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지역에서 수리를 할 수 있는 수리 기사도 5명 내외라고 해요. 또 5명 내외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분들 나이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계를 수리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다고 합니다. 80년도, 90년도 그때야 아주 좋았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시계를 꼭 고급 시계를 필요로 했던 것은 결혼 예물용으로 괜찮은 집안에 장가 들었네? 괜찮은 집안에 시집갔네? 이런 말을 들으려고 그때 당시에는 돈이 없는데도 억지로 비싼 시계를 예물로 했죠. 핸드폰 때문에 많이 시계가 죽어버렸죠. 이제 지금 남아있는 우리 기술자들이 몇 사람 있는데 그거에 하나같이 너나 할 것 없이 그 배우려고 하는 사람을 찾고 싶은데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배불러야 돼. 그런 일이 배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배가 고파 놓으니까 배고픈 일 안 하잖아요. 자부심을 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네, 오늘은 황하승 시계수리 기사 만나봤고요. 오늘도 이 한치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는 세밀한 손길로 누군가의 시간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멈춘 시계의 심장을 살리고 계십니다. 자, 오늘 세상에 이런 일이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